기준 관련 모호한 발언이 장중 내내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결국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장은 늘 불확실성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져도 실제로 세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주식을 많이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의 수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개정된 3법이 보장하는 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개인이 행사하기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은 단순한 수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장 속에서 설 수 있는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다는 씁쓸함을 보여주기도 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유세 때부터 당선 이후까지 계속해서 말해온 증시 부양의 약속이 말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정책으로 뒷받침되기를 끝까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이것이 시장을 지켜온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이자 또 자존심이 될 거니까요. 30분 전에는 미국의 근원 CPI와 CPI 지수가 발표가 좀 됐습니다. 전년 대비 3.1% 월가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김선상 파트너님의 차트 강의까지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입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들이 많이 느끼시기에는 시장이 좀 참 힘들고 씁쓸하다라고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근데 뭐 오늘만 그런 게 아니죠. 조금 네. 답답한 장세가 사실은 계속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좀 횡보 장세였고, 실제로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7월 한 중반부터는 좀 박스권에 갇혔다,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종합지수가 올라가긴 올라갔지만은 좀 지속적인 랠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3,200을 넘어가서 이제 최고가 이제 7월 30일 날 3,280포인트 때 넘기고 나서 다시 또 이제 3,100 찍고, 그러니까 박스에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이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스권에 갇혔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감. 근데 이제 관세는 타결을 했잖아요. 불확실성이 거쳤는데, 이제 우려감이나 경계감이 아직은 남아있죠. 왜냐면 이제 관세는 타결이 됐지만은 이제 관세를 부과하면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우리가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물가를 또 자극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둔화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경계감이 들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표들은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당장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박스권 정체가 당장은 또 벗어나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일주일 벌써 지났죠. 그때 이제 한 120포인트가 좀 빠졌었는데 3,10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3,250 사이 이제 박스 등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빠질 때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빠질 때 매수하는 건 괜찮은데, 다만 이제 올라도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오를 때는 팔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박스는 오를 때 좀 팔아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는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공격적인 매수가 좀 안 들어와요. 외국인들 매수도 조금 이제 규모 자체가 적어졌고, 또 기관들은 오히려 팔았어요. 이달 들어서는 2조 이상 팔았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1조 이상 대규모 매도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관 수급이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좀 차익 물량들을 좀 많이 내는 것 같고, 최근에 또 많이 오른 것들은 아무래도 공매도 부분도 아마 많이 잡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박스권이 당분간은 유지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빠진다고 해서 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빠지긴 했지만은 제 생각엔 3,100을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조정시의 매수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종목별이나 이제 이 차별화가 심하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최근에는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뭐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뭐 2차 전지 쪽에서, 그다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 뭐 또 이제 남북 관계 얘기를 좀 했죠. 그죠?
아직 뭐 북한과의 이렇게 대화 교류는 아직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액션을 좀 취한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이슈가 시장에서 나오는 것들 위주로는 당분간 그쪽으로 이제 아마 쏠림이 계속 될 거라고 보여요. 근데 이제 이런 정체는 제 생각에는 뭐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그래도 좀 정체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늘 시장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우리 시장 시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이 이외에도 우리 시장에서 어느 종목들, 어느 섹터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야기하실 것이 있는지 더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프로그램들에서도 많이들 이제 전문가님들이 말씀을 하시긴 하시는데요. 그동안에는 조방원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반바지라고 해서 반도체. 그 얘기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여기 화나셨어요, 일주일 아니 나왔을 때 그때는 이제 조방원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쵸? 네. 주도주가 교체될 거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 봐라. 근데 저는 2차 전지를 마케팅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3대 천왕에서 사실 몇 개월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마 이데일리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얘기하고 강조도 많이 했어요. 네, 역시 그럼, 1등급 대장주만 매매하시는 분 같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삼성 SDI 그런 것들도 이제 얘기 많이 했는데 어쨌든 당분간은 그쪽 섹터에서 돈이 몰리기 때문에 네. 이게 끝날 듯 하다가 안 끝나잖아요. 조정 주면 다시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아직 파동들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차 전지,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가 그래도 가격적 매력이 크고 또 이제 명분거리가 생겼잖아요. 리튬 가격 상승이라든지, 물론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러니까 캐집 돌파를 저는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게 3대 천왕이 나갔을 때 한 3개월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아무도 관심들을 안 뒀죠. 그러니까 이제 업황이 좀 턴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중국 쪽에서 또 반사 이익도 들어왔죠. 왜냐면 미국에서 또 이제 관세 폭탄을 또 던지고 하니까 한국 쪽에서는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또 반사 이익을 받으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명분거리가 생긴 거죠. 가격도 많이 싸졌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2차 전지주들이 이제 사실 7월 말 전부터 좀 움직임이 세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점 내에서 많이 올랐지만 아직까지는 파동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2차 전지 쪽에 특히 이제 소재하고 장비 쪽. 근데 보면은 이제 이번 전주부터 보면 사실 소재만 움직였어요. 네.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소재. 그러니까 장비나 부품, 소부장은- 예, 장비하고 부품주들은 아직 안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확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쪽을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반도체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이제 하이닉스가 그동안 주도를 했는데 이제는 하반기는 삼성전자. 네. 그러면 삼성전자에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 예, 삼성의 점유율이 높은 것들. 근데 거기서도 또 이제 소부장이 또 있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소부장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에 납품이 많이 들어가거나 점유율이 높은 것들이 아무래도 수혜를 받으니까 그런 것들 선점해 놓으면 하반기에는 또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반바지가 맞는 것 같아요. 예, 반도체, 네. 바이오, 예, 2차 전지. 남자가 배 좀 나오면 어때? 나이살은 못 빼. 내 배는 나온 것도 아니야. 그런 생각부터 컷해. 그래서도 이제 첫 번째 주자로 2차 전지가 이제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이제 조금 사그라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쪽으로 아. 옮기고 마지막이 이제 바이오가, 예, 원래 있잖아요. 끝자락에서 계절성도 또 좀 예? 타는 걸까요? 계절성을 좀 타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사실 이제 시장에서 몇십 년 동안 제일 마지막 휘날레를 제약바이오가 내요. 항상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이 바닥을 칠 때 트로이카가 먼저 움직여요. 트로이카는 건설, 은행, 증권.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은행주들, 증권주들 굉장히 잘 갔잖아요. 네. 제주은행으로 네. 수익 많이 주셨잖아요. 올라갔잖아요. 그죠? 상반기에 막 치고 올라갔잖아요. 물론 저기 은행주뿐만이 아니라 IT도 올라가고 뭐 네. 조선주도 많이 올라갔지만 바닥을 확인해 줄 때는 건설이나 은행, 증권주 세 섹터 중에 하나가 먼저 세게 치고 올라가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이제 은행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증권주도 올라갔죠.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건설주도 좀 움직였어요. 그다음 이제 조방원이 주도주가 돼서 올라갔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섹터별로 거의 다 움직였어요, 사실은. 물론 안 움직인 섹터도 있겠지만은 그럼 네. 이제 제일 마지막 휘날레를 제약바이오가 항상 그랬어요. 수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휘날레는 제약바이오가 휘날레 치지 않을까. 네. 그럼 이제 2차 전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차 전지 계속 보셔야 되고,
반도체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반바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앵커님이 네. 잘 지적을 해주셨지. 제가 어. 일주일 전에 그 얘기하고 나서 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도 섹터가 그쪽으로 와, 보셔야 역시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하셨던 게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은 상남자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말씀하실 거 말씀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를 놀리시는 줄 알았거든요. 처음에는. 아, 그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나가지고요. 조방원 얘기가 나오셔가지고 네. 그때 이제 요즘은 조방원이 가고 이제 반바지가 옵니다. 그러니까 반바지가 뭔가 했더니 네. 반도체 2차 전지, 네. 바이오 그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순차적으로 아마 섹터별로 이제 한꺼번에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섹터가 하나 움직이고 끝나고 또 그게 끝나면 다른 쪽으로 옮기고 왜냐하면 자금 수요가 증시로 많이 안 들어와요 지금. 뭐 펀드 자금도 좀 정체인 것 같고요. 네. 예탁금도 정체예요. 좀 늘다가 좀 지금 정책이에요. 근데 계절적으로 7월 말부터 8월 한 중순 정도까지는 우리나라가 서머레리가 보통 없어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도 네. 예, 소비 심리 둔화될 거라고 얘기 나오면서도 지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장이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한 2, 3개월 지나면은 아마 이제 물가에 대한 영향이 크겠죠. 예. 금리를 만약에 이제 9월 달에 인하를 하더라도 물가를 잡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네. 이제 관세가 다 부과되잖아요. 상호 관세가 적게는 뭐 10%, 많게는 뭐 20에서 이제 뭐 중국 같은 거 50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최소한 어쨌든 15%가 평균치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게 이제 물가를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몇 달 후에는 분명히 소비가 많이 둔화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은 주식은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는 절대로 고점을 안 칩니다. 그렇죠. 예, 항상 안심을 다 시키고 나서 고점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 불안이 많잖아요. 야, 관세 또 부과하고 소비 심리는 안 좋아진대. 미국장 또 어떻게 된대. 금리는 어떻게 된대. 트럼프가 또 무슨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불안 심리를 아직도 자극하잖아요. 그러면 아직은 장이 끝날 상황은 아니에요. 아주 안심을 시켜놓고 이제 나중에 고점을 치니까 뭐 한 2, 3개월 동안은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체기를 벗어나려면 뭔가 좀 명분거리가 돼야 되는데 아마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좀 정체기는 벗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빠지는 부분은 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감해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도 섹터를 잘 선택하시거나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왜? 아무거나 들어가 봐야 파동이 안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공매도 많이 치기 때문에 잘못 들어가면 물 먹어요. 네. 종목들이 갑자기 폭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러니까 무슨 악재가 나와서 폭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매도나 대차전고가 늘어가지고 갑자기 이제 폭탄 맞는 경우가 종목마다 생기더라고 지금. 그런 조짐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잘못 건드리면 수익이 아니라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폭탄을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도주, 예, 그다음 아니면 대장급 그런 것들 외에 건들지 않는 게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파트너님께서는 늘 1등급 대장주만 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을 깔끔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나도 좀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별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김선상 파트너님과 또 자주자주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좀 이 한정기술을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5%의 수익인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매주 나와서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7월 초 지나서 한번 10만 원, 11만 원 파동은 남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네. 10만 원까지는 왔는데 이제 오늘 좀 많이 내려갔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11만 원 파동은 단기간에 가는 게 아니라 조정을 거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파동이 남았지만은 제가 그 AS를 여러 번 했어요. 매주 나와서 여러 번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6월 달에 11만 원, 12만 원 11만 원 넘어갈 때부터 차익 실현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하자. 그리고 이제 재매수 시점은 이제 7월 초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파동이 남아있긴 한데 이제 10만 원까지 딱 찍으니까 저항이 지금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달에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달은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만 원까지 파동이 남아있지만은 그래서 저가 매수는 만약에 9만 원 근처 내려오면 매수를 관점으로 보셔도 되고 네. 지금 10만 원은 바로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만 원 이상에서는 팔아줘야 돼요. 네. 예, 만약에 파동이 나오더라도 왜냐하면 12만 3천 원이 고점인데 이 월봉을 보시면은 거래가 줄고 있단 말이에요. 예, 차트를 보시면은 네. 큰 그림에서는 파동이 남아 있지만은 거래가 줄고 있다는 거는 에너지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제 5개월 선이나 10개월 선을 깨고 내려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점을 유지하는데 이제 급격하게 다시 한번 파동을 주려면 거래가 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달에 지금 거래량으로는
강력한 파동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추세는 이제 살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 달에도 11만 원 파동 정도는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단기간에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제 빠질 때 저점 매수는 괜찮다. 그 얘기는 해드렸는데 어쨌든 뭐 저점 매수를 만약에 하신 분들은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 돼요. 예, 다시 좀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92,000원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이다. 예, 다만 이제 지금은 10만 원에서는 매도예요. 네. 예, 바로 11만 원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92,000원부터 정도가 되어야지만 이제 매수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매수하실 때 좀 참고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9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은행으로 무려 100%가 넘는 수익이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뭐 앞서서 좀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뭐 생각 안 하실 것 같긴 한데요. 했죠. 7월 네. 달에도 마찬가지로 차익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빠졌는데 이제 계속 주마다 제가 나와서 제주은행 이제 저점에서 한번 또 해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파동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그죠? 20일선 좀 뚫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한 17,000원까지는 쭉 가져가셔도 돼요. 근데 다만 급등이 나오면 지금 보면 패턴상 일주일 동안 안 가요. 그러니까 급등 나온 걸 바로 따라잡으면 단가 높게 돼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만약에 내가 저가 매수하고 싶다 하면은 천천히 조정 나올 때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바로 가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 고점이 19,000원인데 18,000원 정도까지는 아직 파동이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천천히 갈 종목으로 제주은행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0일자 종목이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는 39%. 이 종목은 좀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제가 얘기한 대로 목표가 달성 다 시켰고 34,000원, 5,000원 근데 상한가도 나왔고 네. 이제 상 터지고 나서 또 한번 조정받고 또 갔는데 4만 원 이번에 넘기고 나서 이제 또 저항받고 있어요. 그래서 파동은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는 올해 또 삼성에 대한 수혜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칩 쪽에 그다음 이제 재고가 좀 많이 털릴 것 같아요. 그 얘기도 사실은 이미 2달 전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추천할 때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관심도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실시간 무료 방송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빠질 때 잡아라. 근데 지금은 이제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 빠지면 또 매수를 해도 돼요. 빠지면 왜냐하면 4만 원대는 한 번 더 나올 것 같은데 지금 20선이 32,000원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20선만 깨지 않으면 32,000원 근처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올라가면 파셔야 돼요. 네. 다시 또 4만 원도 넘어서 뭐 5만 원 목표가 이러지 마시고 네. 제발 좀 차익을 할 때도 차익을 하세요. 계속 끌고 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네. 올해는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간다고 해서 상반기는 3개월 동안 오랫동안 끌고 가면 네. 한 몇백 프로 나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하반기는 이미 많이 시세들이 났기 때문에 쭉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수익이 뭐 예를 들어 한 30% 났잖아요. 네. 나중에 놔두면 다 빠져요. 네, 수익이 다 까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익을 반드시 챙기세요. 제가 들었던 말 중에 좀 재미있었던 단어가 섀도우 복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섀도우 이제 복싱. 그림자랑 싸우는 건데 우리 네. 파트너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제발 좀 파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차익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급등 나올 땐 차익하고요. 그 다음 이제 빠질 때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박스권이 많다 보니까 그냥 끌고 가면 30% 40% 수익 난 것도 나중에 다 내려와 버려요. 결국 진짜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팔고 나서 나중에 그걸 다시 잡으면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여러분 이따 차트 강의할 때 얘기하지만 네.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런 거를 해요. 팔고 나서 다시 잡고 팔고 나서 다시 잡고. 근데 수익률이 그게 월등히 높아요. 그냥 끌고 가도 물론 수익이 나지만은 네. 수익 났던 게 다시 다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허탈하잖아요. 그쵸. 저점 매수해가지고 몇십 프로 수익이 났는데.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런 패턴들이 굉장히 거의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90%예요. 거의. 네. 그럼 10개 중에 9개는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차익을 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차익을 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들어가면 돼요. 아니면 뭐 새로운 종목을 다른 공략을 하셔도 되는데 파동을 잘 준 것들을요 다시 공략하시는 게 좋아요. 팁이 왜냐하면 세력들이 안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시 먹여줘요. 잘 먹여준 것들. 그러니까 2번, 3번 재매수를 저는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익률이
2배, 3배 더 늘어나요. 끌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100%가 넘는 수익, 100%에 가까운 수익들이 계속해서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주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자 종목이었죠. SKAI 같은 경우에도 무려 61%가 넘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것도 뭐 AI가 지금 뭐 테마가 안 붙어가지고 근데 저점 매수는 해도 된다는 얘기는 했어요. 일주일 전에도 얘기했고. 근데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오다 밀리더라고요. 그죠? 이게 좀 요즘은 단타가 워낙 심해가지고. 네. 근데 파동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60%그 파동을 다시 한번 낼 수 있는 여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월봉으로 보면 우리가 거래량은 속일 수 없거든요. 이 거래량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거래량 매집이 들어와도 아무 때나 띄우는 게 아니라요. 종목마다 다 달라요. 명분이 들어올 때 어떤 것들은 6개월 있다 띄우고요. 어떤 것들은 1년 있다 띄워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있다 띄운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인공지능 테마가 붙었을 때 탁 터졌거든요. 제가 추천하고 나서 한 일주일 만에 터졌어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테마가 그렇게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 정책적인 이슈가 들어오면 그러면 이제 또 3,500원 이상이나 4,000원까지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어요. 다만 박스권이 지겹기 때문에 지금 사서 보유하는 건 괜찮은데 한두 달은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유 있게 한 2개월, 3개월을 참고 간다. 그러면 지금 사도도 됩니다. 네. 단타 안 치고. 근데 잘 안 간다는 생각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점 매수는 괜찮다 봐요. 2,200원 이하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가격도 좀 깔끔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7월 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15일자로 가지고 오셨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이게 대형주라서 지금은 네. 잘 안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계속 매주 제가 AS를 해드리는데, 근데 길게 보면 제가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테마성도 테마성이지만 정책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수혜주는 네. 가려보면 당연히 네이버가 원탑이 되겠죠. 국내 기업 중에서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다 그 AI 기획 쪽에서 전부 다 네이버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이제 지금 인사에 이동이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책 수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또 이제 네이버는 투자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시세가 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이게 개별주가 아니에요. 개별주도 요즘 잘 안 가지만 대형주는 지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박스에 갇혔죠.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지금 조금 올라가면 빠지고 또 올라가면 빠지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22만 원이나 뭐 그 이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데 당장 24만 원을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24만 원 살짝 뚫고 이제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24만 원을 당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달의 파동은 크게 기대하지는 않아야 된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다시 갈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주 제가 AS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차분히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봐야 되긴 하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단기성보다는 뭐 한 2, 3개월 정도 좀 여유 있게 보고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볼게요. 7월 22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FSN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대인데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예, 17%에서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 20몇 프로 올라갔는데 네. 3,560원이 고점인데 저거를 뚫으면은 한 4,000원까지 파동이 나오는데 좀 약해요 지금. 근데 추세는 좋아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로서는 매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1선이 한 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이탈해버리면 매도인데 그게 이탈하자면 좀 더 들고 가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3,560원을 뚫어주면은 4,000원 정도 보시고 가져가고 못 뚫으면 차익 실현 관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뚫어주는지가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뭐 더 들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조정 나온다고 해서 던질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듯이 3,000원을 급격하게 깨지 않는다면 조정 약간 나와도 참고 가셔도 돼요. 다만 이제 조정 나온 이후에 만약에 3,560원을 못 뚫으면 그때는 차익을 하셔야 해요. 네. 근데 뚫어주면 더 가져가시고. 예. 항상 올라갈 때는 이제 고점 돌파가 이제 시기적으로 1, 2주 안에 이제 그 고점 돌파를 해줘야 돼요. 네. 근데 시기가 뭐 한 2주, 3주 늘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점 돌파 못 하잖아요. 그럼 다 내려가요. 올린 거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지금은 보유 관점으로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AS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9일자 히든 종목이었던 엔캠. 7월 후반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3%. 추천하자마자 다음날 14% 급등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에코프로비엠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래서 뭐 3대 천왕에서도 찍으니까 바로 다음날 바로 튀더라고요. 삼성전기도 찍고 삼성 SDI도. 근데 엔캠은 저번 주에 AS를 했어요. 더 간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은행도 더 갑니다 하니까 그때 더 가서 100% 넘겼고 한전기술도 더 갑니다 하니까 더 갔고 다 더 갑니다 하니까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엔캠도 제가 더 갑니다 얘기했잖아요. 저번 주에 AS를 분명히 했습니다. 8만 원 이상 더 갈 겁니다. 네. 지금 8만 원이 아니라 장중에는 오늘 9만 5천 원을 찍었죠. 그러니까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차 목표를 달성하면 네. 내 물량을 절반 정도는 차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몰라요. 물론 이제 차트상에서는 5일선 있고 11선 있고 뭐 120일선 다 있지만은 그건 주포들 마음이에요. 내리는 건 자기들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제 거래량 흐름으로 봐서는 이 정도에는 지지하겠다. 그럼 지금 봐서는 7만 5천 원이나 지금 7만 4천 원대 이 정도를 깨지 않으면은 그러면 또 파동이 또 나와요. 근데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급등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점에서는 지금 한 50% 넘게 올라왔어요. 제가 추천하고는 40%가 넘었지만 저점에서는 벌써 50, 60% 올라왔어요. 한번 조정을 받아야 될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나서 조정받고 나서는 1차 목표가를 지금 달성을 다 시켰습니다. 제가 추천하고 나서. 그러면 2차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이나 12만 원 잡고 가시면 돼요. 근데 조정을 타야 되겠죠. 네. 이번 주는 조금 조정을 사야 되고 조정 시의 매수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빠지면은 다시 한번 또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틀에서 3일 정도가 꼭 빠져줘야지만 가능한 이제 엔캠으로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파트너님과 함께 이 종목들 AS를 좀 해봤습니다. 나도 좀 좋은 종목들 계속해서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 많이들 드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1등급 대장주들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만 대시면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가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하실 부분이 이제 시장의 주도 섹터는 어느 곳일까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파트너님. 예, 뭐 일단 아까 2차 전지 얘기했으니까 2차 전지 먼저 보시고 네. 그다음 이제 반도체.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우상향을 잘 그리고 있어요. 약간 조정받지만은.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또 삼성전자가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제 테슬라 이슈 크게 터졌죠. 또 애플까지 이제 자체 칩 만드는 것도 수주를 땄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마 하반기에는 주도를 계속 할 거예요. 약간 뭐 조정을 좀 타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소부장 쪽은 계속 봐야 된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먼저 보시고 소부장 쪽, 반도체 소부장.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북한과의 이제 아직까지는 뭐 본격적인 이렇게 정책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액션을 취한 거는 이번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도 확성기를 또 철거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여정 부위원장이 이제 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제 트럼프하고 또 이제 정상회담 또 가능성도 있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북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쉽게 뭐 정상회담이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처럼 이렇게 바로 성사되지는 않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북한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불거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에 조금 보면은 대북 관련주들, 근데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대체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JST나가 이제 먼저 크게 터졌어요. 그다음 이제 좋은 사람들, 그다음 뭐 인디에프, 제가 이제 인디에프 추천하고 나서 그것도 되게 크게 갔거든요. 그다음 아난티. 근데 그 외에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제 북한과 교류가 만약에 더 만약 얘기가 많이 나오면 뭐 철도 관련주들도 붙을 수 있고 송배전도도 붙을 수 있고 농업 관련주도 붙을 수 있고 테마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대북 테마는 진짜 한 50개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권 때도 대북 테마주들이 굉장히 강렬한 시세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상은 지금 초동기라고 보여요. 근데 어쨌든 테마에서는 대북 테마를 좀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테마는 계속해서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1등급 대장주를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생방송 중에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 이 QR코드가 열립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김선상 파트너님의 방, 이 QR코드가 열립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김선상 파트너님의 패밀리가 되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 해주시거든요, 저한테도.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어떤 것을 하게 되나요, 파트너님? 매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를. 예,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서는 강의 위주로 하고 분석 위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 그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떤 것들을 매수해가지고 차익을 하고 또 어떤 타이밍을 잡고 특히나 이제 1등급 대장주나 주도주 그거를 장주에 만약에 폭락하면 투자 심리가 위축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달 같은 경우는 사실 카카오페이를 여러 번 재매수 시켰거든요. 근데 장주에 10% 내려갔어요. 매수하십시오 그랬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리고 터졌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이제 해서 수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나 분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는 강의 분석을 하지 않고 주도주나 대장급이 있으면 만약에 이번 주에 빠진다. 근데 이제 생각한 것보다 많이 빠졌어. 10%가 빠졌어. 그럼 매수하십시오. 그런다고. 그럼 그거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급등이 나오면 차익하십시오.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수익 많이 나오면 또 박수 쳐드리고 그걸 실시간 라이브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데일리 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은 매일매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로 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또 근데 가장 좋아하시는 시간이 이 차트 강의 시간이신데 이 허락된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바로 우리 차트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코스피지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은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렇게 보면 박스예요, 박스. 그래서 이제 일주일 전에 보면 여기서 126포인트가 빠졌잖아요. 솔직히 그날 좀 헉했어요. 많이 빠져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한 50포인트 빠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거든요. 50에서 60 정도 근데 보니까 오후에 120포인트가 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대량 매도가 이제 기간 쪽에 좀 많이 나왔어요. 수급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지금은 3천까지 내려가면은 진짜 더 좋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또 3천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럼 지금은 이제 3,100이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빠지면 매수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매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래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한 30포인트 빠졌어요, 아침에. 30포인트. 그럼 많이 빠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후 돼서 30에서 더 확대돼가지고 50까지 빠졌어. 20포인트가 더 빠졌어. 그럼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빠지잖아, 그죠? 그럴 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공포감이 더 극대화되죠, 그죠? 10포인트 빠진 것보다는 20포인트 빠지는 게 더 확실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거고 30포인트 빠지는데 오후에 보니까 만약에 60포인트가 빠졌다. 그럼 더 위축되겠죠. 그럼 공포심이 많이 들죠. 그죠? 그런데 50포인트 빠질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오전에 만약에 쭉 내려가서 50포인트 빠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120포인트가 빠지면 헉소리 난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빠지네? 이러잖아요. 그럴 때 사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를 사셔야 돼요. 지금은 당장 3천을 깨고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를 사는 연습을 일단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살 종목이 있는데 갑자기 지수가 만약에 50, 60 아니면 100 이렇게 탁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종목들이 확 내려간다고요. 그럼 그때 싸게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매번 그러진 않죠. 갑자기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런 때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만약에 빠지는 부분은 그냥 사시면 돼요. 예. 오늘 좀 빠졌는데 내 생각에는 한 20포인트, 30포인트 빠질 줄 알았는데 한 50포인트 빠진다. 그럼 사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차트 강의로 들어가서 뭐 사실 이제 좀 정책이라서 1등급 대장주 뭐 많이 하진 않았어요. 카카오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 번. 수두룩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10%대 그때 진입시켜서 차익을 했다고 얘기했고, 여기서도 마이너스 10%대 또 진입을 시켰고, 여기서 차익 시켰어요. 여기서 차익. 이게 차익. 예? 여기서 차익. 그러니까 차익만 지금 4번을 했어요. 또 여기서 또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들어가서 여기 11%또 차익. 그리고 저번 주에도 또 여기서 또 매수했어요. 또 매수해서 지금은 차익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7만 원이나 7만 5천 원, 8만 원 정도까지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래량이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어쨌든 7만 원 넘어가는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재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차익만 지금 카카오페이는 1번, 2번, 3번, 4번, 지금 5번째예요. 네, 5번째. 왜 재매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얘는 개별주가 아닙니다. 상반기를 주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이제 조방원이 주도주죠. 조선방산, 근데 이번에 카카오 그룹 주 중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가장 셌고, 그래서 1등급 대장이다, 주도주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도 그때 이제 세게 터졌잖아요. 지금 네이버가 안 가지만. 그래서 주도주는요, 나중에 왜 자꾸 재매수를 시키냐면 나중에 다시 가요. 지금은 이제 지수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입니다. 종합지수가 3,400이나 3,500을 갔다. 그러면 이거 다시 갑니다. 근데 지금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등할 때 팔아버리는 거예요. 한 10몇 프로 올라가면 팔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재매수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합산 차익만 지금 10몇 프로씩 해가지고 합산 차익만 50%가 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끌고 왔으면 여기 30%가 넘게 빠졌어요. 그럼 손실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먼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차트상에서 일봉 그 거래소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아, 큰 그림이 박스권에 갇혔구나. 박스가 갇힌 지는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사실은. 그러면 종목들이 튀면 빠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두산테스라를 또 재매수를 한 3번 시켰거든요. 근데 어쨌든 차익은 다 했어요. 근데 또 재매수를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 들어오는 건 또 재매수를 또 하셨대요. 예? 이미 여기서 차익하고 또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카카오페이는 지금 5번을 차익을 했어요. 5번을. 5번 차익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시장이 더 강해져야 되겠죠. 예, 시장이 더 강해져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이제 한국 화장품도 뭐 여러 번 얘기했죠. 예,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이제 화장품주는, 솔직히 저는 화장품주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개인 성향인데. 그래도 이제 항상 이제 화장품들이 붙으면 테마성은 한국 화장품제죠. 코리아나, 3인방이다. 그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상한가 났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차익을 했죠. 예? 이걸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매일매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합니다.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를 매일매일 진행을 해요. 그러면 실시간 라이브를 왜 해야겠어요? 매매 타이밍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데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특히나 단기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과 뭐 재료 분석 그거보다 타이밍이 제일 중요해요. 물론 중장기도 타이밍이 중요하지만 중장기는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사실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막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뭐 낮게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고. 근데 단기는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안 맞아버리면 이렇게 급등 터질 때 이런 데서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손실이 나중에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한가 터지고 나서 이런 데서 눌림 조정, 우리가 이제 눌림목이라 그래요. 아니면 조정, 조정. 많이 안 빠지는 자리를 이제 이평에서 누르는 자리들. 그 다음 이제 조정 자리들. 이렇게 이제 조정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야 고수익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익했는데 일주일 전에 또 들어가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매수 타이밍이 잡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은 거예요. 또 실시간 라이브에서 또 잡아드립니다. 예? 얼마에 여기 이제 8,800원대인데 여기서 잡아라. 그리고 이제 급등할 때 차익시키고 또 들어가서 여기서 14% 또 차익했어요. 또. 근데 이제 지금 10,000원대 또 지지하잖아요. 그럼 또 들어가면 돼요. 또 한 번 또 파동이 또 남아있어요. 근데 급등할 때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에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잡는데 쉽게 말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래. 우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1등급 대장주, 주도주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주도주 1등급 대장주를 거래. 그러니까 이게 거래의 기술이죠. 이 거래의 기술이 쉽지 않죠. 여러분들 차트 분석만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차트 분석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차트 분석도 필요하지만은 이런 거래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간 라이브에서 제가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뭐 강의나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차익합시다 하고 차익하고 그리고 이제 박수치고 축하드립니다. 그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라이브를 시청하실 분들은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돼요. 포털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이데일리 온이나 유튜브로 또 시청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텔폰 에어라. 이것도 뭐 여러 번 얘기했어요. 여러 번. 왜냐면 여기서 이제 3연속 상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를 먹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은 거예요. 이때 이제 마이너스 7%, 여기서 마이너스 4%.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매매를 타이밍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상한가 터져서 상한가에 팔았어요. 뭐 다음날 더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러면 30 단기간에 35% 먹었잖아요. 단기간에. 저번 주에 제가 또 얘기했어요. 5,000원을 깼단 말이에요. 근데 또 급등했죠. 오늘도 급등했죠. 그죠? 왜? 파동이 아직 더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래가 적기 때문에 단박에 7,000원 이상을 넘기진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조정 시에 또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이제 급등 나올 때는 따라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굳이 급등 나올 때 물론 7,000원, 8,000원 가면 수익이 나지만 굳이 높게 잡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기다리면 또 조정이 나와요. 그 조정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정도 나온다. 그럼 또 들어가시면 돼요. 아직 파동이 남아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 조정을 좀 기다렸다 타이밍을 잡혀야 돼요. 어쨌든 이것도 차익을 하고 나왔는데 또 재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텔콘 RF제약. 실시간 라이브에서 잡아드린 거예요. 대박이 터졌는데 어쨌든 지금 몇 종목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히든 종목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파트너님께서 딱 알맞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오늘도 혹시나 이제 히든 종목 말씀 안 해주시고 가실까봐 제가 노심초사했었는데 오늘의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은 이제 2차 전지 쪽을 좀 선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소부장이 당분간 계속 좋기 때문에 소부장에서 이제 바닥 탈출 종목.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1등급 대장주를 단기적으로 많이 해요. 단기는 1등급 대장주. 왜냐하면 1등급 대장주는 오래 안 걸려요. 그리고 고수익이 나요. 아까 텔콤 같은 거 상한가 먹었잖아요. 한국화장품도 그냥 단기간에 잡자마자 29% 터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빠르면 하루 이틀 만에도 터져요. 1등급 대장주는. 그래서 1등급 대장주를 단기로 집중하고 그 다음 중기는 여러분들이 바닥 탈출한 거를 잡아야 돼요. 바닥 탈출한 거는 빠질 때 잡아놓고 그냥 단타를 안 쳐도 돼요. 그냥 1주일, 2주일, 3주일 아니면 뭐 한 달, 두 달을 내버려 두면 돼요. 그냥. 그러면 알아서 가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데 모든 종목, 자기 모든 포트를 다 중장기, 바닥주로만 하면 너무 지겨워. 그렇기 때문에 투트럭을 쓰셔야 돼요. 단기도 같이 하고 또 중기도 같이 하고. 근데 바닥 탈출 종목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캠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벌써 2주 지났지만은. 근데 40몇 프로 터졌죠. 자, 2차 전지에 이게 무슨 종목이냐면 WCP라는 종목이 있어요. WCP. 이 회사는 분리막을, 그러니까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 전해질, 분리막, 방막 이런 것들인데 분리막이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소재들이 요즘 리튬 가격이라든지 2차 전지 쪽에서 ESS 에너지 장치 수요가 늘다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그래도 바닥을 좀 탈출하는 시그널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 쪽에 납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산업은행 쪽에 또 100조 자금에 또 수혜고 그냥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그냥 지금 가격에서 이제 8,100원인데 매수가는 그냥 시초가로 하시면 돼요. 시초가라고 목표가는 12,000원, 1차 목표가예요. 그 다음 손절은 저기 6,000원, 6,700원인데 제 생각엔 저거를 깨도 6,000원 깨지 않으면 손절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거의 바닥 탈출 종목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이제 북미 쪽에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은 조금 적자예요. 근데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턴어라운드. 그리고 히든 종목이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엑서스가 아닌데요. 오늘 히든 종목 WCP입니다.
WCP. 예, WCP. 예.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WCC를 오늘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WCP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8,2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된다고 말씀 주셨고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6,000원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시장 이렇게 같이 쭉 봐주셨는데 나도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라면 너무 쉽게 시장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QR이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8시 40분부터 파트너님께서 매번 방송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어떤 종목을 좀 봐야 할까? 이 시장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 나눠주신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감사드립니다.